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멍청한 아들을 둔 양반집에서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하는 수 없이 평민 며느리를 들이기로 결심했다. 이에 맹한 덕자는 예쁜 외모 덕에 양반가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허나 크게 차이 나는 집안으로 시집가는 딸이 그의 어미는 걱정이었는데 얘야, 시집가면 이 어미 말을 잘 기억하거라.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척. 그렇게 9년을 보내야 한다. 네, 엄니, 명심할게요. 그렇게 덕자는 시집을 가게 되었다. 아가, 오늘 제사 지내야 하니 아래 것들하고 준비 잘하거라. 알았니? 응? 왜 말이 없니? 얘야, 저게 나를 물러보나? 내 말을 생까? 덕자는 어미가 했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서 말도 하지 않고 들은 채도 하지 않아 버렸다. 며느라, 내 팥죽이 먹고 싶구나. 칼칼하니 한 그릇 해오거라. 내 요리 솜씨 좀 보자꾸나. 왜 말이 없니?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속 터진다. 속 터져. 그렇게 시부모는 덕자가 정말 말을 못하는 줄 알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언제 손주가 생길까 하는 마음에 덕자의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방을 지나가는데 이것들이 손주는 언제 안겨주려고 그러는지 빨리 대를 이어야 할 텐데. 아잉 간지러워요. 좋으면서 왜 그러시오? 이리 와보시오. 아이 몰라 부끄러워.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지? 또 까먹었네.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뭐야? 저 잡것이 말을 할 줄 알았네. 시부모를 가지고 놀아. 그런데 부인, 못 듣는 척, 말 못하는 척은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지요.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봉사 3년은 어려울 텐데 어찌 잘할 수 있겠어? 걱정 마세요. 시부모님이 나이가 많으니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술과 여자를 몹시 탐하던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한 나머지 몸이 허약해져 그만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내가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주색을 삼가하지 않으면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아니, 의원날이 그게 무슨 말이오? 주색을 하면 죽게 된다는 것이요? 꼭 죽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그런 처방이 어디 있습니까? 여보, 이 의원은 아무래도 돌팔이 같은데 다른 영한 의원에게도 한번 더 물어봅시다. 그러나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앞으로 주색을 삼가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는. 의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곁에 앉아있던 아내가 의원에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해보세요. 이에 의원은 아내의 내심을 눈치채고는 네, 그러니까 그저 술만 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약을 몇 첩 지어 드릴 테니 그걸 같이 먹으면 곧 기력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가 남편에게 운우의 정을 나눌 것을 청하는데 여보, 이제 약 처방도 받고 했으니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고요. 이에 남편이 말했다. 아니 여보, 내 병은 여색을 가까이 하면 더욱 심해진다고 의원이 그러지 않았소. 그러니 어찌 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소. 이에 아내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여보, 더 용한 의원이 그저 술만 삼가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소. 그리고 옛말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한번 죽기 살기로 해보자고요. 어느 날 서당에서 어린 친구들이 공부는 하기 싫고 심심하기도 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한 녀석이 말했다. 야, 너희들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는지 알고 있냐? 그거야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거지. 아니야,
의원에 가서 좋은 약을 지어 먹어야 해.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공연히 말다툼만 할 것이 아니라 정자나무 밑에 모여있는 노인들한테 가서 장수 비결을 알아보자고 하였다. 할아버지, 올해의 춘추가 어떻게 되셨는지요? 86살 먹었지? 무슨 장수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몸에 해로운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보지 않았단다. 그리고 몸에 해로운 술은 한 모금도 안 마시지. 아하, 그렇구나. 또 그 옆에 있는 노인을 붙들고 물었다. 할아버지 춘추는 올해 얼마나 되셨어요? 내 나이는 올해 101살이지. 그럼 무슨 특별한 장수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에 여자를 가까이 해본 적 없이 혼자 살았단다. 너희들도 색을 멀리해. 그럼 나처럼 오래 살 수 있어. 아하, 그렇구나. 그러던 가운데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가서 다시 물었다. 할아버지, 장수하는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으세요? 나는 저 노인들하고는 다르지.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또 기생들하고도 어울려서 인생을 즐겁게 살았지. 사람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다고. 너희들도 하고 싶은 것 하고 즐겁게 살아. 아하, 이 말이 정답이구나. 근데 할아버지는 춘추가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금년에 얼마나 되셨어요? 내 나이 말이지. 이제 겨우 40밖에 안 먹었는걸. 옛날 어느 마을에 첩을 들이고 싶어 안달이 난 어떤 부잣집 선비가 아내를 설득하고 있었다. 여보, 집안일이 많으니 첩을 들이면 당신이 하던 일을 대신해 주니 편하지 않겠소? 음식은 물론이고 장도 봐주고 옷도 대신 지어줄 것이니 얼마나 좋겠소? 당신은 그냥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첩을 들이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소? 하면서 부인의 눈치를 살폈다. 아니, 사머리가 있는데 뭘 또 집안에 사람을 들인다는 거예요? 부인이 앙칼지게 대답했다. 그런데 사머리는 눈치가 없어 일도 서툴고 요리 솜씨도 형편없어 거의 당신이 다 하지 않소? 그리고 첩이 있으면 일뿐 아니라 당신 말동무도 되어주고 할 테니 덜 심심하지 않겠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부인이 뜻밖에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듣고 보니 당신 말대로 첩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편하겠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만 된다면야 첩을 열이라도 들여놓으세요. 하면서 쉽게 승낙해 주는 것이었다. 여보, 고맙소. 정말 현명한 선택이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요. 마침내 부인을 설득한 남편은 속으로 뛸 듯이 기뻤다. 그렇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 그게 뭔지 말해보시오. 내 무슨 일이든 다 들어드리리다. 첩을 들여도 된다는 아내의 말에 신이 난 남편이 물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돌쇠가 일이 많아서 그런지 무척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이참에 힘세고 젊은 머슴 하나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밖에 나갔다가 술 깨나 마시고 들어온 어느 남편이 재미있다는 듯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건넌 마을에 사는 배씨 녀석 알지? 그런데 말야, 그 녀석한테 아주 망측한 병이 생겼다고 하는군. 어떤 병인데 그래요? 응,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이 빳빳해져서 고생이 대단하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매우 부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제발이지 그 병을 당신 것과 바꿀 수는 없을까요? 옛날 아주 더운 어느 여름날, 옷을 벗고 낮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의 그것을 딸아이가 보고 말았다. 궁금한 딸아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한테는 없는 아버지한테 달려있는 저것이 뭐예요? 하고 묻자 난감한 어머니가 얼떨결에 대답하기를 저것은 그러니까 저것은 말이지 창자라는 거다. 창자. 그 뒤로 10수년이 지난 후 딸은 몰락한 가난한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시집 간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이 수척해진 얼굴로 친정에 찾아왔다. 어머니는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 딸에게 물었다. 그래, 시가 떼기 가난한 살림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지. 하며 걱정하며 물었다. 그러자 딸이 대답하길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여 이제 집안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래, 그거 정말 다행이구나.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런데 얘야, 근데 너의 표정은 왜 그리 어두운 것이냐? 하고 어머니가 물으니 딸이 한숨을 쉬며 대답하길 집구석이 먹고 살만해지면 뭐 하겠어요? 서방님의 창자가 하도 시원찮아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고민 끝에 용하나는 무당을 찾아갔다. 하지만 무당은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방법이 없다. 없어.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남편이 간절히 부탁하자 무당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사악한 신에게 부탁해야 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아기가 태어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하지만 남편은 상관없다고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부적을 받아왔다. 1년 후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다. 하지만 아무런 저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아기가 자라.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주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아기가 부르는 사람이 죽는 것이었다. 엄마. 아기가 엄마를 부르자 그 다음날 엄마가 죽었다. 할머니. 아기가 할머니를 부르자 그 다음날 할머니 역시 죽었다. 아빠는 저주받은 아기가 너무나 두려웠다. 그래서 아기를 뒷산에 버리기로 결심했다.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산에 버리고 내려가려는데 순간 아기가 아빠! 라고 하는 것이었다. 순간 아차 싶었지만 아빠는 어차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아빠는 죽지 않고 일어났다. 어라,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살아있네? 사랑하는 아빠는 가족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밭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집 아줌마의 원통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여보,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죽어? 옛날 어느 마을에 장사꾼 장서방이 장가를 들게 되었다. 그런데 색시에게 맛을 들이더니 색시가 너무 좋아 장사는 본체 만체하고 잠시도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여보, 난 당신이 너무 좋아서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구려. 그렇게 거의 2달가량을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신랑에게 색시가 말했다. 여보, 당신이 저 때문에 장사를 나가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러니 내일부터는 꼭 일을 나가도록 하세요. 아내의 말대로 아무리 가치 있는 시간이 좋기로써니 마냥 일손을 놓고 있을 순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장서방은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장사를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아내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생각하니 여간 서운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조그만 목소리로 아내에게 속삭였다. 저기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만 뽑아줄 수 없겠소. 몸에 간직하고 가게 말이오.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내 당신과 떨어지려니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는구려. 색시는 고개를 저었지만 남편이 하도 사정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조금 뽑아서 작은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장서방은 곧바로 길을 떠났고 이튿날 저녁 무렵에 어느 객주집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밤이 되자 장서방은 한없이 색시의 품이 그리웠다.
마누라, 너무 보고 싶구려. 그래서 아내가 준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 아쉬운 듯 만져보았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 하나가 안으로 들어왔다. 이보시오, 방이 다 차서 그러니 오늘 밤은 나와 함께 보냅시다. 거 적적한데 잘 되었소이다. 그런데 장서방은 문득 장난치고 싶은 기분이 들어 앞 못 보는 사내에게 말을 걸었다. 이보시오, 심심하니 내가 문제 하나 내겠소. 이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겠소? 좀채로 맞히지 못하실게요. 이에 앞 못 보는 사내가 손을 뻗으며 대답했다. 어디 잠깐 이리 한번 줘보시오. 내 냄새를 맡아보고 한번 맞춰보리다. 주머니를 받은 사내는 잠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더니 이윽고 주머니를 장서방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다음부터는 부인더러 좀 더 앞쪽 것으로 뽑아달라고 하시오. 이건 너무 뒤쪽 냄새가 나는걸. 사내의 말에 깜짝 놀란 장서방이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오?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안단 말이오?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가만 두지 않겠소. 그러자 앞 못 보는 사내가 말하길. 이보시오, 그게 아니라 거기서 똥꾸린내가 나지 않소.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그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런데 도둑질하러 들어온 도둑이 구석에서 떨고 있는 젊은 색시를 보자 생각이 달라졌다. 네, 오늘은 이 집까지만 털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젊은 색시를 보니 그냥 갈 수가 없겠구나. 이것 봐, 너는 저리 비키거라. 라고 말한 도둑은 방 한쪽 구석에 금을 긋고 남편을 금 안으로 몰아넣고는 지금부터 이 금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오기만 하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 알겠는가? 하고 위협을 했다. 이후 신랑은 도둑이 색시에게 달려들어 희롱하는 것을 멀찍이서 바라보고만 있었다. 다음날 부부는 관아에 찾아가 사또에게 말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어젯밤에 우리 집에 웬 불안당 놈이 들어와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그 놈이 저를 보더니 서방 옆에 금을 긋고선 밖으로 나오면 죽인다 하며 저를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서방이란 놈은 그놈 말대로 꼼짝도 않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도둑 맞은 것도 억울하지만 이런 꼼생이 같은 겁쟁이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에 사또가 노하며 뭐라? 감히 우리 고을에 그런 잡놈이 있다고? 내 그놈을 당장 잡아 족치도록 하겠다. 그런데 자네는 정말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고도 내가 사내 대장부라 할 수 있느냐? 지아비로서 목숨까지 걸고 싸웠어야지. 이에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 당당히 말했다. 사또,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난 용기 있는 남자입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 그랬겠지? 그럼 무엇을 했느냐? 아마 그 불안당 놈은 절대로 모를 겁니다. 그놈이 그 짓 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제가 그놈 보따리에서 몰래 열량을 빼냈습니다. 그 말에 더욱 화가 난 부인이 남편에게 소리쳤다. 아이고 이등신아, 이왕에 빼낼 거 한 100냥은 빼냈어야지.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얼굴도 미인이고 글도 잘했으며 호탕한 여장부였다. 그녀는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남편을 일찍 보내 30살의 과부가 되었다. 내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를 해 가문을 빛내고 장가를 가서 후손을 잇는 것이니라. 과부는 재산도 넉넉하여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자식들도 어머니 말대로 일찍부터 글방에 나가 수학하여 학문도 성취했으며 어머니에게 효성 또한 극진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자식들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한 가지 걱정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간간히 밤중에 자식들이 잠이 들면 혼자 나갔다가 새벽녘에 돌아오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아들들이 몰래 뒤를 밟아보니
이웃 마을 호라비와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에 삼형제가 모여 의논하였다. 어머니께서 저러시다가 혹시 남의 눈에 띄면 큰일이다. 우리가 같이 어머니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이 뒤로는 그러시지 못하도록 해야겠구나.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어느 날 밤 형제들이 어머니의 침소로 나가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희들이 비록 많이 모자라오나 힘을 다하여 어머님을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잡수시고 싶으신 것이나 갖고 싶은 것도 말씀만 하시면 힘껏 구하여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직 바라는 바는 어머님께서 밤나들이 하시는 일만은 그만두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여장부 어머니는 그 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아들들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호탕하게 말했다. 너희들의 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찌하시는 말씀이신지요? 우리는 여씨가 아니옵니까? 그래, 그럼 여자를 보거라. 그 글자도 아랫입이 윗입보다 크지 않느냐? 너희들은 밥을 먹는 윗입만 중하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아랫입도 크게 중하니라. 그러니 더 이상 날 말릴 생각하지 말거라. 이에 놀란 철없는 막내 아들이 그런데 어머니는 안 그래도 입이 크신데 그보다 훨씬 큰 아랫입을 누가 감당하나요?